2025년 이른 봄, 대한민국 연예계는 깊고 어두한 폭풍의 눈에 갇혔다. 한때 천재 아역 배우로 불리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았던 젊은 스타 김세론의 비극적인 사망 소식과 아시아를 호령하는 톱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충격적인 스캔들이 뒤섞여 애도와 공분, 그리고 끝없는 의혹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명예, 사생활 보호, 언론의 책임, 그리고 연예인의 상업적 이미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적 사례 연구가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십을 넘어 명예, 사생활 보호, 언론의 책임, 그리고 연예인의 상업적 이미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회적 사례 연구가 되었다. 모든 것은 2025년 2월 16일 김세론이 서울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되었다. 경찰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으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추정된다는 조심스러운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이 소식은 연예계 전체에 충격파를 던졌다. 국민적 애도가 이어지던 짧은 침묵은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인 3월 초,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수많은 온라인 매체, 특히 폭로성 콘텐츠를 전문으로 다루는 유튜브 채널과 일부 조사 전문 언론들은 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집요한 탐색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김세론과 김수현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스캔들의 불길은 김세론의 유족 측이 나섰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유족은 김수현과의 관계가 김세론이 법적으로 미성년자였던 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와 사진 등의 증거를 공개했다고 주장했고, 한국 언론들은 가족이 이 의혹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자료를 배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 순간 사건은 단순한 유명인의 사망 비극에서 미성년자 관련 이슈가 얽힌 중대한 도덕적, 잠재적 법적 논란으로 급변했다. 소셜미디어와 포털 사이트는 삭제된 사진의 스크린샷, 메시지 내역 추정 자료, 관계의 타임라인을 분석하는 게시물들로 순식간에 마비되었고,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진실처럼 퍼져나갔다. 특히 2024년 김세론이 자신의 계정에 김수현과 관련된 사진을 잠시 게시했다가 삭제했다는 보도는 온라인 탐정들의 주요 먹잇감이 되었으며, 이 짧은 순간의 흔적은 관계의 증거로 둔갑하여 대중에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폭로가 이어지자 김수현은 곧바로 상업적 생명력에 치명타를 입었다. 3월 중순부터 하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대형 브랜드들이 줄지어 김수현과의 광고 계약을 중단하거나 해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광고업계가 평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서둘러 브랜드 패닉 상태에 돌입했다고 보도했으며, 이는 김수현의 상업적 가치와 공적인 이미지에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 그가 모델로 활동하던 유명 시계 브랜드부터 금융, 식음료에 이르기까지 계약 해지는 도미노처럼 이어졌고, 업계 관계자들은 수백억 원대의 직접적인 손실을 추정했다. 브랜드들은 스캔들에 휘말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윤리적 검증과 상관없이 신속하게 배우와의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배우에 대한 대중의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폭풍 속에서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일부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의 관계는 김세론이 성인이 된 이후에야 시작되었으며, 미성년자 시절 관계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또한 김세론이 사망 전 겪었던 재정 문제와 제3자와의 채무 관계가 있었으며, 김수현은 그녀의 죽음이나 관련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소속사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추측과 허위 정보 유포를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여론은 냉철한 공식 성명만으로는 진정되지 않았다. 특히 유족 측이 제시했다는 미성년자 시절 증거와 소속사의 성인 이후 교제라는 상충되는 주장은 대중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 많은 이들이 온라인상에 떠도는 스크린샷과 단편적인 정보의 진위를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톱스타의 공식 해명 이면에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을지 모른다는 회의론도 팽배했다. 결국 김수현은 기자회견을 열어 직접 대중 앞에 섰다. 그는 교제 사실은 인정했지만 성인이 된 후에 시작되었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으며, 때로는 눈물을 보이기도 하는 감정적인 모습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기자회견조차 여론을 양분했다. 일부는 배우의 진심 어린 해명에 공감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이미지 관리를 위한 계산된 언론 플레이로 치부하며 여전히 미해결된 의혹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한국 연예계가 겪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비극적인 죽음은 고가로 가혹한 비난 문화와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었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젊은 여성 연예인이 겪는 정신적 압박과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 행태를 지적하며 스캔들, 증거 수집, 인격 모독, 심리적 분개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경종을 울렸다. 여기에 더해 김세론의 사망 전 경제적 상황과 부채 압박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한 애정 스캔들을 넘어 물질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이 복합적으로 얽힌 현대사회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핵심 질문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증거로 제시된 사진과 문서들의 정확한 타임라인과 진위는 무엇인가? 소속사의 주장대로 관계는 법적 성인 이후에만 이루어졌는가? 이러한 미해결 의문들은 법적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미성년자와의 교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김수현에 대한 공식 형사 고발은 아직 없으나 추후 민사소송이나 명예훼손 분쟁의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다. 결국 이 스캔들은 누가 옳고 그르냐는 이분법적 문제 이상의 것을 제기한다. 사회, 언론, 그리고 사법체계가 비극적인 상황과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며 취약한 위치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명예훼손과 진실규명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김세론과 김수현을 둘러싼 폭풍은 진실이 파편화되고 여론이 법적 절차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시대의 서글픈 초상이다. 결국 김세론과 김수현을 둘러싼 모든 논란은 법정의 최종 판결보다는 여론이라는 거대한 법정에서 심판받았다. 소속사 골드 메달리스트의 강력한 부인과 김수현 본인의 눈물 섞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대중은 이미 온라인에서 제시된 파편적인 정보들을 꿰맞추어 스스로의 결론을 내린 뒤였다.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에 대한 상반된 주장, 삭제된 사진의 진위 논란, 그리고 김세론이 겪었던 경제적 어려움과 채무 압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스캔들을 넘어섰다. 진실은 명확한 문서를 통해 밝혀지기보다 자극적인 스크린샷과 감정적인 가족의 증언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렸다. 브랜드들이 재빨리 계약을 해지한 행위는 이러한 진실의 파편화가 가져온 상업적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리스크 관리라는 명목하에 판단이 완료되기도 전에 연루된 스타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셈이며 이는 한국 연예계에서 평판과 이미지가 얼마나 취약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자산인지를 직면했다.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과 미디어는 애도의 시간을 갖기보다 빠르게 증거를 탐색하고 관계를 재구성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데 집중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적, 상업적 소음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진실은 희생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혀버렸다는 점이다. 김세론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이는 가차없는 연예 매체,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댓글, 그리고 사생활을 도구화하는 탐사 저널리즘이 젊은 아티스트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다시 한번 드러낸 사회적 경고였다. 유족들의 증언처럼 그녀가 사망 직전 겪었던 심각한 정신적 압박과 비난의 무게는 우리가 유명인의 사생활에 대해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공격해왔는지를 잔인하게 되돌아보게 한다. 이미 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대중의 신뢰를 잃었던 김세론이었기에 그녀의 사생활에 대한 비난은 더욱 거세게 몰아쳤으며 이는 개인의 취약성을 무시하고 연예인의 삶을 투명하게 해부하려는 미디어의 압력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슬픈 악순환이었다. 그녀의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보도는 단순히 감정적인 압박뿐 아니라 물질적인 부담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개인의 붕괴가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 이 사건은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심각한 교훈을 남겼다. 스타들의 윤리적 의무와 상업적 이미지가 얼마나 취약한 자산인지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속사들이 아티스트를 단순한 상품이 아닌 취약한 개인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강조했다. 심리 상담 시스템 강화, 계약의 투명성 확보,
그리고 특히 미성년자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 공적인 알 권리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윤리적 경계는 재설정되어야 하며 언론은 미확인된 증거와 소셜미디어발 루머에 의존하기보다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김수현 측에 대한 공식적인 형사고발은 주요 언론 보도 시점까지 접수되지 않았기에 법적 책임은 모호하게 남아있지만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복잡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즉, 법적 절차가 시작된다 하더라도 이미 파괴된 이미지와 명예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다. 결국 김새론 김수현 스캔들은 우리 시대의 도덕적 나침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연구다. 대중은 진실을 원했지만 그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무분별하게 퍼나르며 스스로 사이버 법정의 배심원이 되었다. 진실 규명은 지연되고 명예는 훼손되며 법적 책임 소재는 모호해지는 이 폭풍 속에서 우리는 속도와 자격을 추구하는 현대 미디어가 정의와 공정성을 얼마나 쉽게 침해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이 비극의 최종 결론은 명확한 유죄나 무죄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우리가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 타인의 삶을 재단하는 방식, 그리고 비극 앞에서 애도 대신 가십을 선택하는 방식에 대해 영원히 질문을 던지도록 남겨진 쓰라린 유산이다. 이 폭풍이 지나간 후 우리 사회가 얻어야 할 유일한 승리는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질문들에 대한 진지한 성찰뿐이다. 그렇지 않다면 김새론의 비극적인 서사는 계속해서 다른 젊은 아티스트들의 삶 속에서 반복될 것이며 대중은 진실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또 다른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